아니, 출제 기조가 뭐든 상관없어요. 출제 기조에 따라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네, 수학을 부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죠. 그런 질문은. 처음부터 수학을 정확한 언어로 풀고 깊게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랬고 늘 똑같습니다. 기조에 맞게만 공부한다 했는데 기조는 여러분이 그 기조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 기조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조에 맞춰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논리가 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연구해서 수학을 수학 그 자체로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야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공통세계 미적내기면 뭐 73, 74, 75 요 정도 점수대가 나오네요. 근데 일단 미적내기면 27, 28, 29, 30을 다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적이 더 급하겠네요. 네, 일단 미적이 급하죠. 그러면 미적에서 약점이 더 많은 것이니 미적에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미적의 공부량을 일단 비중을 늘리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미적을 공부한 데서 공통이 해결된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애초에 공통 문제에서 문제를 못 풀 때의 그 못 푼 심정과 미적분에서 문제를 못 풀 때의 심정이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예를 들면 공통 22번 그거 못 푼 학생들은 아마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교점 좌표를 구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점 A를 구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작업을 못해서 못하는 거는 수학일 단원의 어떤 특성들이고 미적분은 그런 게 아니죠. 미적분은 오히려 따박따박 푸는 게 안 돼서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28번의 경우는 그냥 미분하고 미분하면 돼요. 이기점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꾸 함수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대응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겸손하게 부분적으로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하기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 커리상으로는 지금 미적분의 경우는 저는 계속 5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수특에 미적분이 4단원하고 5단원이 엄청 어렵거든요. 올해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특에 저렇게 대놓고 어렵게 내놨는데 당연히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었고 거의 한 달 내내 이 얘기 지겹도록 한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게 이번 6평에 그대로 맞았죠. 킬러 공부하셔야 돼요. 킬러 공부하셔야 돼서 패스파인더 책에서 스텝 3를 열심히 풀기. 스텝 3 뭐 옛날 킬러들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지 말고 열심히 푸세요. 난이도에 맞춰서 푼다, 수준에 맞춰서 푼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다 한다. 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가 돼야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70대 중후반, 70대에서 뭐 최대한 75 정도인데 80대로 올라서려면 80대 올라설 만큼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목표를 100으로 삼아야 겨우 80 올라갈 거예요. 100점을 목표로 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풀고 있는 거랑 육모미적 65점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내가 뭘 하고 있다는 현실이 내가 뭘 하고 있다는 현실이 나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책에 대해서 뭔가 품평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겠죠. 아무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적인데 65점이야.
나 뭐 해야 될까? 이거죠. 자, 65점을 맞게 된 원인이 뭘까 하면 65점이면 최소 10문제는 틀렸다는 거잖아. 3점 3개, 4점 아니다. 3점 하나, 4점 9개. 그러면 공통에서도 4점짜리 최소한 6개는 틀렸다는 건데. 공통에서 6개 틀렸으면 4점짜리를. 뭐랄까. 기출 기준으로. 저는 그 한환기 책을 안 봐서 몰라요. 예, 그건 모르고. 제 책 기준으로 얘기하면 패스파인더에서는 냉정하게 스텝 1부터 풀어야 되는데. 스텝 1에도 4점짜리가 있거든요. 스텝 1부터 풀어서 4점짜리를 기초적인 4점짜리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65점이면 4점 8개, 3점 하나 이 정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에서 4점 3개를 다 틀렸다고 가정해도 공통에서 5개를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대충 역산해보면 22, 15, 14, 13, 21? 뭐 이렇게 5개 틀렸다고 해요. 그럼 그 정도의 위치면은 이번 6평의 공통의 레벨을 봤을 때는 솔직히 스텝 1 레벨에 있는 문제들에서도 막히는 게 있었거든. 이런 정도의 생각이고, 예. 물론 주력은 스텝 2. 기출에서 주력은 스텝 2에 있는 테마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의 공부를 문제를 막 풀었어. 뭐 해설지 안 보고 자기 막 나를 풀었대. 그리고 또 이제 해설지 좀 보라 했더니 선생님들 강의 들으라 했더니 그거는 또 이제 고유의 풀이, 자기 고유의 풀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현장 풀이로는 어차피 못하지 않냐. 발전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점수 맞을 테니까 제발 강의 좀 듣고 해설지 풀이 따라해보고 자기 풀이가 아닌 것들 타인의 풀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타인의 풀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분명한 채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일 겁니다. 책이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 진짜 이상한 질문인데 단과를 들어서 보통 배워가는 게 없는 학생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우리 정병호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배워가는 게 없었어요. 저 이제 고1 올라갈 때죠. 그때 이제 정병호 선생님이 우리 동네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이제 껴서 들었는데 난 배워가는 거 없었어. 왜? 정병호 선생님이 뭐 강의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강의라는 게 아니거든. 다른 학생들에게 맞춰서 강의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를 해. 다 알만한 얘기를 해. 그럼 배워가는 게 없지. 네. 근데 3등급인 학생이 내 수업을 들었을 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 내용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겠어가지고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영상 보고 복습하고 질문 많이 하고 이런 흐름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등급 수치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해야 되고 3등급인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와서 악착같이 해서 배워가면은 당연히 더 학습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질문의 전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은 뭐 한 80%는 알아듣는 수업이고 20%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 하나 해결해주면 좀 좋은 수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 그렇게 공부하면 그만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겠는 내용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수업에서 그 내용들을 악착같이 이겨내고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맞거든요. 한 번의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등급인 학생이면 당연히 들어오세요. 배워갈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워갈 게 많을 거예요. 그 악착같이 배우시면 그만큼 성적 올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3등급인 학생을 100점 가까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6평이 너무 쉽다는 확통이나 기아 선택자겠죠? 설마 미적분 선택자가 너무 쉽다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변별은 평가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묻는다면 이번 6평에서 뭔가가 변별이 안 된다면 평가원이 알아서 9평 수능에 조정을 하시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미적분은 안 쉬웠어요. 절대 안 쉬웠어요. 예, 미적분만큼은 쉬운 게 아니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냥 옛날에 내던 킬러 그냥 내시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라서 예,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게 있잖아요. 확통과 지금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워서 미적분에서 확통 기하로 가려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텐데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맨날 그렇게 그 도망가는 태도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시험이 어려우면 미적을 못 풀겠으니까 확통기하로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시험이 쉽잖아요? 그럼 확통기하가 만약에 쉽잖아요? 확통기하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야, 표점을. 그래서 또 미적으로 가려고 하죠.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여론이 그때그때 그냥 다른데 어떤 때는 문항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가 주된 여론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거 표점 괜찮을까? 이게 주된 여론이 될 때가 있어요.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문항이 쉬운 표점이 낮을 거고 문항이 어려운 표점이 높을 텐데 예를 들어서 확통기하 선택자가 자기가 잘 풀었는데 시간 쳐 남았어. 미적으로 갈까? 그럼 미적을 가면 다 맞을 자신 있나? 그럼 가는 거고 자신 있으면 가겠지. 지금 시점에서. 근데 아니면 안 가겠죠. 변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버텨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변별이 되냐라는 질문은 평가원의 다음 수가 뭐냐에 대한 질문인 건데 예, 평가원의 다음 수는 아마 선택 과목 유불리를 신경 쓰는 예, 그런 작업들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 의견. 예, 제 의견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고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적만 어렵게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기하나 확통을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엔젤을 하고 싶으면 엔젤을 하고 실무를 하고 싶으면 실무를 하고 다만 실무는 시간 제고 풀기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하겠지만 그거 아닌 학생들도 많아요. 네. 시간 제고 풀면서 반드시 30개 다 마킹하려고 노력하기 요게 일단 기본이고요. 엔제는 시간을 재고 풀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엔제를 풀 때는 좀 개빡센 것들 막 해요. 엔제 풀라고 했더니 막 또 이래요. 1번도 못 풀고 2번도 못 풀고 3번도 못 풀고 10번까지 다 못 풀겠어. 그러면 여러분 막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이러더라고. 네, 그러지만 마세요. 네. 실무는 그래도 참고 하잖아, 대부분. 네, 시간 제거 푸는 거니까. 꾹 참고 하는데, 엔제는 그걸 참지를 못해, 학생들이. 네, 근데 참으셔야 돼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이 얼마든 상관없고, 아무래도 좀 더 고난도 테마를 많이 공부하고 싶으면 엔제를 많이 하시고, 전환도부터 종합적으로 하고 싶으면 실무를 많이 하는 게 낫죠. 네,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이건 각자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쟤는 무슨 제 최초 풀이 영상 보면 저도 그렇게 빨리 풀지 않았잖아요. 저도 삽질 좀 했죠. 무려 그래프를 그리고 말았어. 이런 개삽질을. 그냥 28번의 경우는 그냥 주어진 식을 미분 한 번 하고 미분 한 번 또 하고
그냥 값을 쳐놓고 풀면 끝이잖아요. 왜 못했을까? 네. 왜 못했을까?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못 풀 때, 미적분 선택자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못 풀 때 대부분 왜 못 푸냐면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수의 합성이 나오면 합성을 이해해야 되고 합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맨날 그러면서 뭐 n축풀이라는 함수를 찢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해하면 좋지. 이해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인 미적분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도 풀려요. 네.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도 풀리는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평 28번 진짜 저도 풀 때 합성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가 하고 처음에 움찔했어요. 그러나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 보고 두 번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네. 그 답을 다 구했는데 fx가 뭔지 몰라.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답만 쇼크하고 도망가는 이런 거를 실전에서 할 수도 있게끔 준비하는 게 어때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합성, 특히 합성에 대해서 합성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합성함수 미분법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단순해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기출 강의를 할 때, 패스파인더 강의하거나 이럴 때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 중에 n축풀이도 잘 안 하고 함수를 뭐 이렇게 속에 있는 함수랑 겉에 있는 함수 분리해서 설명하는 행위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해도 다 되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맨날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본질을 이해를 본인이 할 능력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뭐 10년 전 얘기지만 2017 수능 30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합성함수 본질로 생각한다.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2017학년도 6평 30번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fx를 일반적으로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구해준 사람 나밖에 없어. 선생님들 중에도. 그러니까 다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하다 말거든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하다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하다 많은 건데 그 하는 데까지 한다가 어디까지냐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노선이 다른 거야. 근데 저는 그 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작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28번하고 30번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 강의 들어보시고 제 최초 풀 영상도 비교해보시고 간결한 풀이를 찾으세요. 간결한 풀이를 찾은 다음에 그 간결한 풀이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30번은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28번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냐? 그냥 주어진 식 두 번 미분한 다음에 그냥 능력되는 지점 구하면 끝이에요. 주어진 식이 어떤 의미의 식인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가장 얕은 방식으로 공부하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응해보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세 번째 수능을 볼 생각인 학생입니다. 오늘 집에서 육모를 받고 미적분 28번, 30번 틀려서 92점을 받았습니다. 28번을 봤을 때 2, 4, 육모 28번이 떠오르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예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2사6모나 2번 6모처럼 이런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길을 잘 모르겠는 미적분 킬러 문제 연습법이 궁금합니다. 항등식이죠? 항등식 유형입니다. 두 문제 다. 네, 항등식 유형이고 항등식 유형은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단 하나죠.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여러분의 질문의 전제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항등식이 나올 때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해당 문제들은 논란이 될 겁니다.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 이번 6평 미적분 28번도 그러겠죠. 보니까 내 유튜브에다가 무슨 이상한 링크를 걸어주는 댓글들이 있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달아줘가지고 싸우자는 거죠. 저랑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뭐 싸우자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싸우자라고 얘기할 만큼 학생들이 막 그런 식으로 대응할 만큼 선생님들 풀이가 다양하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풀이로 가면 틀렸다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항등식 유형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면 길이 여러 개가 보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식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번 6평 28번은 26학년도 6평 28번은 이게 덤수가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미분을 2번까지 할 수 있다. 2번 해놓고 보면 간단해요. 그런 거고 24 6평 28번은 그것도 미분을 할 수 있죠. 미분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쪽 좌변 F가 연속만 있지 미분 가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변은 미분할 수 있는데 좌변은 미분하기 부담스러워. 미분법 공식으로 미분하기 부담스러워. 그럼 우변만 미분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그러니까 우변은 미분할 수 있는데 좌변은 미분하기 부담스러워. 미분하기 부담스러운 식과 미분할 수 있는 식을 이쪽은 미분한다 했을 때 얘랑 접점이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최대 최소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내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의견조차도 학생들이며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런 식으로 안 풀었는데요. 선생님처럼 안 풀었어요. 정병훈처럼 안 풀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저처럼 안 풀었다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처럼 안 풀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를. 지겹도록 들어봐요. 네. 저는 솔직히 26 미적분 28번은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안 봐도 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길이 이거 이렇게 있다 다 웬만한 거 알겠으니까. 24 때는 24 6평 때는 진짜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저도 들어봤었거든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설명하시는 분들 강의들을 들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게 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방법론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 넘어 강의가. 이 한 문제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강의하면 또 욕하잖아요. 너무 길다고. 너무 길다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강의 들어봐. 비교해봐. 어느 게 더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풀이도 옳고 저 풀이도 옳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실전 스피드 이런 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패스파인더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에게 패스파인더 강의 계속 스튜디오 촬영해서 계속 조금씩 촬영해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텝 3 촬영을 해야 되는데 스텝 3 촬영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매주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지금 이 현상은 어쩌다 한번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 현장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들 종종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학생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는데 종종 얘기했거든요. 올해 지금 수특이 미적분이 4단원, 5단원이 역대급 고난도라고. 이런 적이 없었다. 그 트렌드를 지금 반영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울 거예요, 미적분. 네, 계속 이 난이도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 킬러 풀던 거 그냥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가려감수 풀고 이럴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난도 하는데 강의 들으면 어려워. 어려움은 복습하고 이러는데 오래 걸려. 그걸 참으세요. 더 많은 시간 들여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하겠다는 마인드로 봐야지 요렇게 요령 피워서 하면은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하지는 마세요. 그런 거는 안 통하는 시험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빡세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수능을 그르칠까봐 걱정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 여러분이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패스파인더에서 미적은 그 정도면 스텝 1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주력은 스텝 2예요. 스텝 2 열심히 보시고 스텝 3 보시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그렇게까지 기출과 동떨어진 문제들은 아니었거든요. 완전 대박, 초대박 신유형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못했다는 거는 이제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못 풀었던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문제를 풀었는데 100분이 다 간 거예요. 볼 시간이 없었어. 아예.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 그런 거면은 사실은 미적보다도 공통과목에서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닌데 100분 동안 한 게 아닌데 그 시간을 들여서 풀려고 했는데 못 푼 거면은 미적분에서 문제가 된 게 맞죠.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구별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기출 보셔야죠. 이게 기출이요. 기출 안 보고 뭘 할 수 있다. 라는 학생들이 꼭 보면 평가 업무이고서 볼 때마다 기출 봐야 되나요? 이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사생활 18년 차인데 아직도 기출 다시 보고 있는데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입니다.